이 영화를 볼까 번쩍 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이님, 여러님. 추운 계절 정말 춥습니다. 요즘 무려 너무나 추워서 바깥에 나가기 힘든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따뜻한 영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벌써 이제 2월입니다. 2월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춥죠. 보통은 한 12월부터 한 1월 정도 이렇게 정점을 치고 내려와야 되는데 입춘이 지난 것 같은데도요. 계속 이제 추운 것 같으세요. 게다가 또 2월은 스포츠 행사도 많고요. 봄을 좀 기대하니까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2월 저희가 테마로 잡은 주제는 뭐 스포츠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2월에는 뭐 평창올림픽도 있고 1월 달에 호주 오픈에서 정현 선수가 메이저 대회 한국인 최초로 4강 대회를 또 간 것도 있고 해서 스포츠로 볼만한 영화 3편의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2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이님, 연우님 있으신데 뭐 평소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시거나 관람하신다든가 그런 종목들이 있나요? 뭐 제이님 어떠세요? 저는 없어요. 자전거 타기 좋아하시잖아요. 따르게. 저는 그러니까 자전거처럼 승부가 안 갈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스포츠라는 게 승부가 갈리잖아요. 특히나 방송에서 트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런 승부욕이 없어서 그런지 승부를 갈리는 걸 안 좋아해서 별로 스포츠도 별로, 그래서 올림픽도 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진짜 올림픽 정신이네요. 평화.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즐기시나요? 마라톤. 예, 그러면 여름님은 어떻게 뭐 스포츠 경기 종종 뭐 관람을 하신다던가 직접 액티비티 하게 뭐 활동하신다든가 그러는 편이신가요? 저도 좋아하는 스포츠도 없고 약간 취미가 있는 편은 아닌데 그냥 되게 어린 시절 기억부터 제 고향 순천에서 농구, 여자 농구를 하거든요. 거의 홈경기 우리은행 홈경기를 해서 그걸 되게 많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농구장에 물론 원래는 되게 야구장 문화가 되게 발달되어 있긴 하지만 농구장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농구장 가라고, 거기 실내라고 엄청 추천하거든요. 농구 보는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때 농구가 엄청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옛날 사람으로서 얘기를 듣고 그 연대 시절. 지금 서장훈 씨가 농구 맞아. 선수로서 현역, 특히 이제 대학 시절 좀 핫한 시절들이 있었죠. 전 농구장에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 열기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연은님 추천하신 것처럼 한 번 정도 실내가 중요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저희가 오프닝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스포츠 영화로서 선택한 영화는 2017년도 작년 영화인데요. 빌리진 킹 세계의 대결. 원래는 원제가 더 배틀즈 오브 섹시즈라는 뭐 성대결이라는 제목으로 원제는 그런데 이 영화를 가지고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화를 갖다가 뭐 추천하신 내지는 좀 완벽한 스포일러를 갖다가 정리해 주실 분 누구신가요? 제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화 빌리진 킹 완벽한 스포일러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완벽한 스포일러 시작하겠습니다. 빌리진 킹은 1973년 여자 테니스 랭킹 1위를 차지한 챔피언 빌리, 엠마 스톤이 연기하신 빌리의 우승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상금은 남자 선수들의 상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고 빌리는 협회장에게 자신의 상금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나 그 협회장은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해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뭐 남자는 힘이 세가지고 더 재밌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그런 것도 해요. 가장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다 등등 되게 황당한 이유로 거절을 하게 되자 빌리는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WTA라고 불리는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를 설립하게 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게 되는데 기자회견에 앞서서 빌리와 선수들은 언론의 모습을 비추기 때문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빌리는 자신의 머리를 손질해주던 마를린, 안드레아 라이즈,
보로라는 배우가 연기한 마를린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약간 좀 묘한 교류를 느끼게 돼요. 약간 뭐랄까 좀 묘해. 그래서 그녀에게 관심이 있던 빌리는 테니스 투어 티켓을 주고 대회에 오라고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찬사 없이 시작하지만 빌리를 비롯한 많은 여성 테니스 선수들은 협회 계약비를 1달러로 받으면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선수들과 함께 빌리는 의기투합을 하면서 대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에게 협찬을 해주겠다는 협찬사를 찾게 되어서 전국을 돌며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를린도 대회를 관람하러 오게 되는데 그때 되게 급격히 빌리와 친해지면서 그녀와 깊은 관계가 돼버린 빌리. 그러니까 빌리는 원래 렐이라는 잘생기고 친절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리의 집중력을 위해서 렐리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마를린으로 인해서 약간 정신을 이렇게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가 전국을 돌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동안 도박에 빠진 은퇴한 테니스 선수인 바비 릭스, 그러니까 스티븐 카렐이 연기한 바비는 빌리에게 전화 한 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맨십 가득한 그가 빌리가 만든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를 보고는 그녀와 게임을 하면 화제의 경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빌리에게 성대결을 제안합니다. 근데 하지만 처음에 빌리는 경기에서 바비에게 놀아나고 싶지 않아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남성과 결혼까지 했지만 마를린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이 온 빌리는 투어 대회 2위였던 마가렛과 대결해서 완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비는 마가렛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세계 1위가 바뀌었으니까 바비는 이번에 마가렛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녀에게 큰 상금을 제시하면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가렛은 바비와의 대결에서 지게 되고 이로 인해 빌리를 내쫓은 협회장을 비롯한 많은 남성우월주의자들이 자신의 주장들이 맞다고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빌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바비의 그런 관종 같은 짓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비의 제안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진 킹 세계의 대결은 빌리와 바비의 테니스 대결 속으로 슝슝 들어가는데 그 둘의 대결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이게 실화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바비가 지게 되고 빌리가 이기게 되면서 영화가 끝을 맺게 됩니다. 예, 지금 제이님께서 빌리진 킹 그 영화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하자면 세계 테니스 여자 테니스 1위였던 이제 빌리진 킹이 바비 릭스라는 은퇴한 55세의 뭐 선수라고 하기 남성 선수와 이제 테니스 경기를 이제 일종의 이벤트를 벌인 거죠. 네. 이벤트를 그 이벤트의 이제 과정을 갖다가 영화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작년에 한국에서 개봉됐을 때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게 큰 방향 내지는 관객 몰이는 좀 못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빌리진 킹을 연기한 엠마 스톤의 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라라랜드 이런 이제 영화로 여우주연상 받았나요? 오스카에 받아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던 기사인데 그러니까 연기를 별로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오히려 빌리진 킹 세계의 대결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정말 엠마 스톤이 내가 생각하는 엠마 스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훨씬 노안으로 나오고 이 영화를 위해서 몸무게도 불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뭐 한 7kg에서 10kg 정도를 불렸다고 하니까 게다가 또 스포츠 경기다 보니까 테니스를 열심히 또 레슨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만큼 이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 영화를 보시면 엠마 스톤의 좀 다른 또 지점을 좀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께서는 이 영화 처음에 보시고 어떤 인상이셨는지 약간 총평부터 한번 큰 이야기 먼저 하고서 좀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11월에 개봉했다더라고요. 3달밖에 안 됐는데도 전혀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접한 기억이 없어서 제가 게을러서 그런가? 라는 생각은 하긴 했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진짜
관람객들 평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너무 한국 사회랑 맞닿아 음. 있어가지고 이게 왜 흥행이 되지 않았지? 흥행은 아니죠. 되게 화제가 될 법도 한데 또 전 여성 커뮤니티 이런 걸 하니까 그런 데서는 꼭 이런 거 말 나오거든요. 근데 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이게 왜 실패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엠마 스톤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 엠마 스톤 원래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새 되게 강조되는 엠마 스톤 이미지는 원래도 그랬지만 진짜 차도녀예요. 진짜 깍쟁이에 막 너무 아름답고 약간 이런 역할만 막 나왔는데 이 빌리진 킹을 보면서 진짜 엠마 스톤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하게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길 잘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요 개봉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밖에 안 된 영화고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제 핫한 영화인데 저도 기대를 안 하고 이 영화를 봤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은근히 재밌어요. 한 2시간 정도의 그 러닝 타임을 갖추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께서 호평하셨던 것처럼 뭐 네이버든 다음이든 이렇게 관람객들 평가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극찬이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 맥락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는 미투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영화이기도 해요. 물론 딱 그 적합한 영화는 아니지만 남녀 어떤 평등이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뭐 그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이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이 총평을 조금 해주신다면?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어요. 햄튜브라고. 제가 가장 요즘에 최애 유튜브인데 그 햄튜브라는 분이 이 영화 너무 재밌다고 빌리진 킹 추천을 해가지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처음 보게 됐는데 그분이 추천해가지고 저는 되게 기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재밌기는 재밌게 봤는데 그렇게까지 흥미롭다라는 생각은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물론 되게 뭔가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좀 좋기도 했는데 되게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런 건지 기대만큼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코미디스럽게. 예, 지금 제이님 뭐 총평하셨던 것처럼요. 이 영화는 장르상 코미디로 좀 분류가 됩니다. 네. 우리 제이님은 이제 지나친 기대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렇게 웃기진 않네. 좀 굉장히 좀 진지한 영화예요. 여기서 이제 코미디를 담당하는 배우는 이제 스티브 카렐, 바비 릭스 역할, 아까 얘기했던 은퇴한 테니스 선수, 전 프로 스포츠에서 나름대로 US 오픈에서 몇 번 우승해서 미국 테니스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 바비 릭스를 연기한 스티브 카렐인데요. 스티브 카렐은 굉장히 뭐 코미디 배우로 시작을 해가지고 정극 연기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넘나드는 배우예요. 그러니까 엠마 스톤과 스티브 카렐의 어떤 그런 연기적 조합도 보시면 좀 흥미로울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었어요. 예. 자, 그러면 총평을 이 정도로 좀 마무리 해보고요. 이게 1973년에 실제로 여자 테니스 랭킹 그 당시 1위였나요? 잠깐 2등 정도로 좀 미끄러졌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빌리진 킹과 29살의 여성이었던 빌리진 킹 현역 선수와 55세의 전 프로 테니스 선수였던 바비 릭스와의 대결을 갖다가 큰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당시에 이 지금 테니스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시청자가 한 9천만 명 정도가 볼 만큼의 굉장히 핫한 경기였대요. 네, 달 착륙보다 시청률이 높았다고. 예. 그 정도였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약간 좀 우습잖아요. 29살의 현역 프로 테니스 여자 선수이긴 하지만 게다가 55살의 중년 이상의 남성이랑 이런 경기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약간 아빠의 도전 같은 느낌. 그러다 진짜 아빠 꼴이네. 진짜 아빠의 도전이죠. 아빠의 도전. 딸하고 이제 아빠가 테니스 경기를 한 그 정도의 그런 얘기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1973년에는 미국에서 이런 이벤트를 벌였고 이런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을까? 이런 질문부터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70년대 초중반이 어떤 해였는지 좀 말씀해 주실 분들이 좀 있나요?
저랑 너무 먼 얘기예요.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70년대는 굉장히 미국 사회나 그 유럽 사회나 서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다고 합니다. 뭐 성혁명 내지는 인권혁명으로 요약될 만한 해였는데요. 이 해는 뭐 노웨이드 판결, 여성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는 자신의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 있다는 판결이 이제 미국 헌법상의 권리가 인정된 해라고 해요. 게다가 아까 우리 제이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이 당시에는 프로 테니스의 남녀의 그 상금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거의 10배? 여기에 이제 분노한 빌리 진 킹이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뭐 여자 테니스 협회를 만들면서 좀 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던 시절이고요. 이런 사회적인 맥락을 좀 이해를 하시거나 저런 한 해였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은요. 빌리 진 킹이나 그 주변 여성들의 그 모습들이 다양하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지금 빌리 진 킹에서의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몇몇 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했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좀 그런 장면으로 뽑을 수 있는 사건들이 이 영화에서 있나요? 시대상? 시대상. 시대상?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이 당시에 가령 가장 대표적인 건 아까 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금의 격차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들. 여기서 빌리 진 킹이 갑자기 왜 이렇게 뭐 세계 테니스 협회도 만들고 여자 테니스 협회도 만들고 이런 식의 목소리를 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속에 뭐 그런 장면들이 있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는 왜 생각이 안 나죠? 인문 격차 말고 뭐가 있지? 빌리 진 킹이라는 인물의 캐릭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빌리 진이라는 인물 스스로가 자기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 주변 인물들에 의해서 캐릭터가 구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마릴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빌리진은 처음에는 바비의 제안을 거절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른 누구였죠? 1등을 했던 마가렛? 네, 마가렛 같은 경우는 승리를 하면서 빌리진의 캐릭터가 더 부각이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레리라는 남편에 의해서 또 부각이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빌리진 스스로가 캐릭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으로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 인물들이 저는 오히려 너무 픽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시대상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구성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님 말씀하신 것처럼 빌리 진 킹에서 빌리 진 킹이라는 건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 주변 인물도 제가 생각하기엔 다 실존 인물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빌리 진 킹을 제외한 다른 조력자들 내지는 적대자들이 일종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마치 약간 다 과잉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코미디 아닌가요, 이 영화가? 다들 그리고 너무 착해.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악역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악역이 그 협회장? 맞아. 근데 그 협회장도 나중에 그냥 되게 불쌍해 보이잖아. 그냥 나중에 뭐 빌리 네가 원치 않으면 내가 해설 안 할게. 그리고 그냥 자리 내주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영화는 약간 어쩔 수 없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 같은 느낌? 위에 들어가지고 좀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근데 보통 되게 그렇잖아요. 좀 극적인 게 없고 좀 자극적인 게 없고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는 그래서 그런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 지금 뭐 제이님도 동의하셨지만 이 빌리 진 킹 영화를 보면은 마치 그 결말을 갖다가 짜놓고 그 결말을 위해서 좀 모든 이야기들을 플롯을 좀 배치해놨다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나 보네요. 제이님께서는 그러면 빌리 진 킹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좀 다가오셨나요? 근데 저는 뭐 아까 시대상 이런 거 물어보시긴 했는데 오히려 이 시대랑 지금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가지고 별로 그런 시상이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제기하는 상금 문제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 할리우드 여배우분들이 임금 문제로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 할리우드 리포터 주관으로 진행된 여배우 원탁회의에 엠마 스톤 여기 연기하신 엠마 스톤이랑 막 다른 배우분들 되게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기사 중에는 제시카 차스테인이 같이 연기했던
옥타비아 스펜서가 흑인 배우라서 음. 자기랑 되게 임금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거를 제작진한테 말해가지고 임금을 오히려 올려줬다고 그런 기사가 또 얼마 전에 떴었거든요. 그래서 아, 옥타비아 스펜서는 그 설국열차에서 네. 나왔던 흑인 여자 네. 좀 뚱뚱한 그신 배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단순히 젠더 문제만이 아니라 뭐 차별, 인종차별 같은 네. 문제로 그 임금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시대상이 그러니까 물론 배경 같은 게 되게 그 느낌, 70년대 느낌, 필름 카메라로 찍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거기에 실제적으로 있는 내용들은 별로 지금이랑 다를 게 없고 오히려 지금 지금도 아직도 저러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해석인 것 같아요. 제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영화가 1973년이니까요.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45년, 46년 전에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치 지금 제니께서는 오늘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73년이니까 이 영화적인 내지는 그 역사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 실제로 이 영화는 디지털로 촬영을 한 게 아니라 한 36mm 그 필름으로 영화를 촬영했기 때문에 그런 질감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따가 좀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테니스 경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TV 중계를 보는 듯한 구도와 촬영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근데 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굉장히 특수한 일인 것 같은 이런 특정한 일인 것 같은 게 지금도 계속 바뀐 게 별로 없지 않나? 네. 라는 질문을 갖다가 던질 만한 그런 영화로 생각하신다면 또 달리 제가 보면은 좀 볼만한 영화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얼핏 생각하기에 왜 뭐 과거의 일인 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니까 약간 보편성을 좀 획득할 만한 일인가? 그리고 아까 여름님께서 한국사에서 딱 적합한 영화를 왜 이 영화 흥행 안 했지? 라는 좀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름님께서 왜 이 영화 흥행 안 했을까요? 저는 홍보도 우선 부족했고 제가 전혀 맞아. 전 진짜 포스터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홍보도 되게 부족했는데 약간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젠더 감수성 얘기나 여성 남성 얘기가 지금 되게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데 지금은 너무 혐오의 분위기로 가득 차가지고 이 영화는 근데 혐오를 전제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둘이 혐오를 시작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긴 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는 평등한 것이고 우리의 한계를 서로 인정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지금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안 돼 있는 되게 한국은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여성 남성 평등 성평등 얘기하면 계속 군대 문제 얘기하고 임시 문제 얘기하고 더치페이 얘기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평등을 찾으려는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님 얘기 들어보자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뭐 여성 인권의 문제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성 대결처럼 벌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적대가 넘쳐나고 모순처럼 남과 여의 그 갈등 내지는 이런 문제로 치안이 돼서 해결 지점이 좀 없어 보이는 듯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엠마 스톤이 출연해서 흥행한 나라랜드의 그런 여파도 아닐까 싶어요. 약간 끼어 팔기처럼 영화의 이제 개봉 날짜가 나라랜드가 미리 비슷한 시기에 또 아니, 한 1년 차이 나요. 1년 차이나 네. 나라랜드 정도가 나오고 뭐 이래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빌리 진 킹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지만 이 영화 의외로 재밌습니다. 저는 좀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뭐 그죠? 그런 스포츠 경기 게다가 코미디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으니까 그냥 뭐 미국식 코미디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좀 진지한 영화라는 또 생각을 들었고요. 이 영화에서 또 중요하게 빌리 진 킹과 대비되는 인물이 바비 릭스라는 캐릭터인데요. 스티브 카렐이 연기한 바비 릭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바비 릭스가 정말 영화 속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 그것도 제일 궁금하거든요. 제이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바비 릭스라는 55세의 전 프로 테니스 선수. 저는 그 캐릭터가 그렇게 밉지 않은 게 되게 영화 자체에서도 웃기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선천적인 걸 되게 강조해. 그 협회장이랑 그 협회장 친구들이라고 해요.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협회장분이랑 같이 있는 분들이 임금을 올려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남자들은 힘이 세기 때문에 테니스가 더 재밌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선정적으로 이렇게 강한 남성들을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그에 반해서 바비는 굉장히 아내한테 기대서 살잖아요. 아내 없으면 못 살고 막 아내 돈으로 막 도박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코미디하게 약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 때문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 미국 드라마 오피스에서도 점장으로 나오는 스카 되게 얄밉고 진짜 짜증나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연기를 할 때 되게 목소리를 긁는 듯한 연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되게 웃긴 거예요. 이 스티븐 카렐이 연기한 바비릭스가 그냥 마냥 밉지 않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려져가지고 저는 되게 이 영화를 진지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가 스티븐 카렐이 연기한 바비라는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븐 카렐이 연기하는 바비 릭스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건 영화성의 이제 캐릭터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정말 전형적인 악인 내지는 남성주의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미디어를 통해서는 그렇게 선전하고 강구하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팅, 도박에 좀 중독돼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영화 속의 장면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친구들과 내기 골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전 프로 테니스 선수였으니까 개를 한 3마리인가요? 한 손에는 개를 잡고 한 손에는 라켓을 잡고 자기 이제 친구들과 내기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밤에. 이제 그런 장면도 굉장히 좀 무스강스럽게 이제 보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애처가에다가 장인 회사에서 일하는데 사무실에서 할 일이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한테 의존해서 삶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되게 과장되게 여성은 남성한테 의존해야 되고 이런 식의 허풍을 좀 버린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악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또 생각나는 이제 장면이 오히려 영화 끝나고 나서는 이 사람도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나쁘지 않은 뭐 우리 아버지의 모습 같은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바비 릭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바비가 진짜 안 밉잖아요. 너무 보면 볼수록 귀엽고 약간 그런 게 그 바비란 캐릭터가 되게 여성 혐오주의자 같지만 그냥 여성 혐오라는 그냥 만연한 그런 프레임을 이용해서 그냥 자신이 돋보이고 싶어하는 관종 쇼맨십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그냥 그런 인물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쇼맨십으로 인해서 빌리진이 더 부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역이용하는 빌리진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바비가 조력자인 거잖아요. 사실 이 경기가 아니었으면 정말 맞아. 그렇게 이렇게 화제가 되거나 진짜 그러지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일종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냥 한국 사회에 계속 대비해서 생각하면 전 되게 일베 유저들이 많이 생각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일베 유저들이 여성 혐오를 행하는데 그 중에서 진짜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그 일베라는 커뮤니티의 유희의 도구로서 여성 혐오를 사용해서 진짜 자기가 뭐 여성 혐오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즐겁고 그 쇼맨십을 즐기기 때문에 그 여성 혐오란 프레임을 이용하는 유저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일베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바베릭스라는 캐릭터도 지금 여러분님 말씀하셨는데 왜 나쁜 인물처럼 보여지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이 영화를 좀 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삶 그 자체가 놀이 같아요. 놀이인데 그 놀이가 뭘로 놀이냐면 이제 배팅이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이 영화 참 재미난 게 마지막에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그 후에 빌리진 킹이나 그 바비릭스가 어떤 삶을 살았다 이런 것들을 간략한 후기를 보여주는데 바비릭스에 대해서 여전히 그는 도박을 끊지 못했다. 아내와 다시 재결합을 했지만 도박을 끊지 못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놀이처럼 이 테니스도 즐긴다는 느낌이 좀 있고 영화 속에서 보면은 바비릭스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잖아요. 빌리진 킹과 물론 뭐 이벤트성이긴 하지만
경기 준비를 안 해요. 그렇죠. 술 마시고 놀고 자신의 아들이 좀 장성한 아들이나 그 코치가 와가지고 운동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 됐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영양제. 그걸 갖다가 막 한 움큼씩 먹으면서 뭐 그럴 나이죠. 50대 중후반 그럴 나이긴 한데 그런 걸로 광고나 이런 것들 스폰서 신경 쓰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게 보면은 바비릭스라는 인물을 절대 미워할 수 없는.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공연을 하고 있는 배우가 스티브 카레가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스티브 카레 정말 연기를 잘한다라는 느낌. 맞아. 저희가 또 이 또 배우를 또 다룰 계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이 영화 속에서는 엠마 스톤을 갖다가 잘 보조하는 인물처럼 빛나게 해주는 인물처럼 이제 보인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예,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빌리 진킹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빌리 진킹과 뭐 연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빌리 진킹이 자신의 어떤 성 정체성, 영화 속에서는 이제 레즈비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도 그려지는데 마릴린 바네카의 그런 어떤 뭐랄까 그 관계도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이 영화 속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토리상에서는 두 개의 플롯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빌리 진킹의 여성 레즈비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플롯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플롯은 아까 얘기 드렸던 바비 릭스와의 그런 성 대결 테니스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얘기했던 마릴린과 빌리와의 요 레즈비언 이 커플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니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이 영화 속에서 중요하게 좀 취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겉돌고 있는 건지 좀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크게 겉돈다는 생각은 많이 안 했고요. 그리고 그 둘을 보여주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올 때가 각자 나올 때 카메라에 나올 때 거울 속에 비춰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인상이 많이 깊었는데 그래서 프레임 안에 거울에 비춰져 있는 빌리 혹은 프레임 안에 거울 안에 비춰져 있는 마를린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마치 이들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뭔가 거울 속에 갇혀있는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동등해 보이지만 동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또 그 바비와의 대결에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마를린이랑 빌리가 또 같은 거울 속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 마를린의 존재 자체가 좀 이러한 차별? 그러니까 단순히 여성만이 아니라 소수자 문제들을 이겨내기 위한 약간 그들의 연대 같은 모습을 강조할 수 있는 장면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지점에 있어가지고 마를린의 등장이 그렇게 이질적이거나 라는 생각은 안 들었고 하지만 그 레리라는 캐릭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게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넬은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빌리 진킹의 남편. 그러니까 빌리 진킹이 유부녀예요. 유부녀. 이제 기혼자인데 그 당시 70년대 미국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 유부녀가 바람 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동성의 여성이야. 이게 뭐 충격적인 일일 수 있는데 그 넬이라는 인물도 참 선한 인물로 나오죠. 자신의 아내가 그런 레즈비언의 낌새를 보이는데 그거를 갖다 묵묵히 지켜보고 있어. 기다려주고 있고 이 자신의 아내가 경기에 방해될까봐 또 조언도 해주고 참 모범적인 역할로 나오고 있죠. 자,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자면 제인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 빌리와 마릴린이 하나의 프레임에 잡히는데 일종의 둘이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비춰주는 거울 이미지, 거울상처럼 보이고 있고 그게 거울이라는 프레임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을 보면 그 당시 여성들이 좀 어디 굴레나 갇혀 있다는 느낌, 그 다음에 단절돼 있다는 것을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찬영성의 그런 지점들 아닐까? 그래서 영상계모학 청취자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실 때 이 두 커플이 어떻게 좀 비춰지고 있는가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재미날 것 같아요. 그게 촬영 감독, 여기 촬영 감독이 나이너스
산드그렌 나라랜드의 촬영 감독이었고 그걸로 촬영상을 받았는데요. 이 촬영 감독도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감독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 영화를 보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다시 여름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빌리와 마릴린 캐릭터 두 관계를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이님이 설명하신 그런 장면들, 부분들은 마릴린과 빌리진이 서로 조력자 관계일 때 그렇게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마릴린이랑 캐릭터가 좀 특이한 게 다른 인물들이랑 다르게 다른 인물들은 되게 한결같거든요. 늘 빌리를 응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던가 아니면 바비와 다른 남성들은 되게 여성 혐오를 하는 방해자 역할, 안타고니스트 역할을 많이 하는데 마릴린은 조력자였다가 그냥 경기만 생각하면 경기에 또 방해가 되잖아요. 또 방해자였다가 또 연인인 애정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모습이 다른 식으로 이렇게 병치가 되는데 그게 다른 인물 설정들과 다른 인물들을 연출하는 방식이랑 다르게 되게 돌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거울 프레임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막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에서도 막 그 엄청난 클로즈업과 조명 빵빵 써가지고 막 그림자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너무 돌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연출상으로만 봤을 때 너무 마릴린의 사랑 이야기 그런 사적인 빌리진의 이야기가 돌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커다란 사건과 그 사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맞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게 되게 당위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꼭 사랑하는데 뭐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레리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레리는 처음에 불륜을 알게 됐을 때도 마릴린한테 빌리지는 첫 번째로 사랑하는 건 테니스다. 우리 둘이 경쟁할 필요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빌리진이 경기에 앞섰을 때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레리는 너무 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레리를 희생자로만 이렇게 만들고 마릴린의 역할을 너무 많이 이렇게 추가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영화 전체를 봤을 땐 되게 균형이 안 맞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빌리와 마릴린 이 두 커플 이 커플의 이야기가 좀 겉돌지 않나라는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쭉 영화를 보면은요, 빌리진 킹과 지금 마릴린 바넷이라는 두 여성이 만날 때는 지나치게 클로즈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두 여성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뭐 시선과 응시가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를 관객한테 전달해주고 싶었던 욕심이 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클럽에서의 그 교감 장면,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의 또 교감 장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이 두 인물이 과연 어떤 관계 내지는 어떤 의미일까? 제가 문득 이제 생각나는 것은 굉장히 사적인 얘기가 정치적일 수도 있겠구나는 저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동성애가 계속 페미니즘이나 여성인권 이런 영화에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 실화여서 진짜로 그런 레즈비언이어서 이거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너무 반복돼서 나오는 느낌이 너무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서프레제트 달았을 때 그게 좋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여성, 어머니가 여성인권에 참여하는 그게 더 좋았지. 그게 여기서 너무 과잉되어 있어서 오히려 동성애가 그냥 장치처럼 이렇게 이용되는 느낌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대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없던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극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영화 속에서 보면은 빌리의 삶에 있어서는 둘 다 중요하지 않을까? 겉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테니스라는 그 경기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이 경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빌리진 킹이 당시에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성대결 이벤트가 아니라 여성인권의 문제를 전 세계 시청자들한테 선전하는 거잖아요. 좀 상상이 안 가요. 지금 만약 이런 경기가 열릴 수 있을까요?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많았다는데 성대결이. 성대결이 이 많았죠? 이후에도 테니스 성대결이 몇 번 있었대요. 그런데 왜 그런 경기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까요? 역시 이벤트는 단발성으로. 아니 가끔 가다가 골프도 그렇잖아요. 골프도 맞아요. 여자 골프 프로골프 선수가 남자 그 골프 투어에 참여해서 뭐 일정한 성적을 거둔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렇게 좀 극복하지 못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보면은 골퍼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뭐 여성 성대결, 남성 성대결이 그렇게 주목되진 않는 것 같고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빌리진 킹 세계 대결 영화를 좀 얘기 보고 있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벌써 저희가 한 39분, 40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영화 이야기를 조금씩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의 이제 중요한 코너, 마지막 코너, 예, 필름 필터링의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를 추천할까 말까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추천과 비추천의 판정을 내려주시고 그 변을 조금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필름 필터링입니다. 제인님께서는 어떻게 판정 내려주실 것 같나요? 너무 어려운데. 잘 모르겠어. 유보도 있어요, 유보.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굳이 볼 필요는 없다 이건데 그 변을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렇게 그닥. 왜 어떤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정해지지 않으셨나 보네요. 네, 저는 생각보다 이 영화가 재미없었어서 그렇게 굳이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뭐 스티븐 카렐의 연기가 그냥 평소에 우리가 알던 스티븐 카렐 씨가 나오고 엠마 스톤 씨도 우리가 평소에 알던 엠마 스톤이고 그리고 뭔가 모르겠다 잘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영화적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거는 좀 잘 모르겠어서 굳이 그냥 저희 방송을 통해서 내용만 대충 알고 본 척하자도 상관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로 저는 그렇게 판정 내려주셨네요. 네. 제니께서는 그러니까 빌리진 킹이 여기 감독이야 뭐 출연진 뭐 촬영 시나리오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명성 있는 그 조합의 스태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뭐 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균 이상인데 우리 제인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천할 만한 뭐 영화의 목록에서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이셨어요. 자, 그러면 여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영화만을 생각하면 별로 영화적 재미는 떨어지는 작품이라 생각해서 꼭 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게 빌리진과 바비가 무엇을 갖고자 하는가였을 때 테니스의 승리를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대중들, 청중들이 필요한 사람 두 인물이 그냥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영화도 저희 맨날 얘기할 때 관객이 있어야 영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어찌됐든 관객이 필요한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요새 또 한국 사회 얘기하면 요새 미투 운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투 운동이 결국엔 나도라는 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영화가 막 딱 들어맞는다는 아니지만 그런 인물 군상들이 나오면 그거랑 같이 비교해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호소하고자 하는 대중들은 누구지? 그 대중들의 내가 있고 내가 그럼 이 사람들의 의견에 이렇게 휩쓸리고 있는 대중들 중에 한 명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 좀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응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에게 응답을 보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번 필름 필터링에서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유보인 듯 하다가 추천을 하셨네요. 두 분의 의견이 조금 갈리긴 했는데 대체로 이 영화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기에는 애매한 영화로 좀 필름 필터링 판정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다. 요즘에 한국적인 맥락에서도 보시면 조금 질문을 던질 만한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지. 예, 2월달에 첫 번째 저희가 잡은 영화는 빌리진 킹이었는데요. 2월달에 저희가 영화는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다시피 스포츠라는 주제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일지 좀 궁금증, 기대를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추운 계절에는 보통 극장 가기도 두렵습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요. 따뜻한 영화를 저희 방송과 함께 좀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 추천 영화나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영화를 또
받고 있습니다. 메일이나 아니시면 SNS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근잘근 씹어서 정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